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주식의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동학개미에다가 달러를 얹으면 서학개미가 되는 건 아니겠죠.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한국에서 증권사마다 편차가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미국, 중국, 홍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제공을 해요. 이 다음에는 뭐 일본, 대만, 베트남 이런 순이겠죠. 요새는 좋아져가지고 뭐 온라인으로까지는 제공을 안 하지만 오프라인으로라도 진짜 별의별 나라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북유럽 이런 데도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대부분의 국내에서 해외를 투자하는 분들은 80% 정도가 미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해외 투자는 미국을 일반적으로 떠올리고 싶어 한다. 그 다음이 뭐 중국, 홍콩 정도겠죠. 그러니까 뭐 요거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각 나라들의 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봅시다. 19년도 기준이기는 한데 여기 숫자랑 이제 크기를 보면은 대략 가늠이 되겠죠. 여기 천조국 미국이 당연히 1등이고요. 대략 30% 정도. 그 다음이 이제 차이나 18% 정도,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뭐 이런 순일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식시장의 크기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뭐 45% 정도로 큽니다. 이거는 뭐 18년도 기준이긴 한데요. 대략 언저리는 뭐 비슷할 거예요. 반면에 중국이 아까 이제 경제적으로 2등이었는데 여기 9%밖에 안 되고요. 시장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형성이 된다. 한국은 여기서도 2% 정도로 아까랑 비슷했습니다. 자, 긴 기간 1899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를 보면은 뭐 여기 있는 유럽의 나라들이 이제 쇠퇴를 해가지고 줄어들게 되고 미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약 40~50%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딱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 표를 가져다 쓰시긴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10월 데이터를 보면은 각국의 이제 시가총액인데 뉴욕이랑 나스닥을 더했을 때 압도적으로 큰 거는 맞아요. 근데 상해랑 선전, 중국만 더해도 이 숫자가 일본보다 크거든요. 근데 옆에 보면은 일본은 8%인데 중국 3%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료가 좀 이상하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대략 중국이 뭐 미국 다음일 거예요. 일단 천조국,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50%가 되는 시장이니까 아무도 의문을 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리뷰하는 분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일일이 말하면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길고 자세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들어본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의 회사들도 유명한 회사들은 뭐 ADR 형태로 미국에 상장을 하니까 걔네들도 시장에서 거래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런 회사들의 관련자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미 들어본 글로벌 영웅들이고 또 이미 부자시겠죠. 자, 이런 회사 주식들 어때 하면은 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얼핏 듣기에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일단 뭔가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한국 기업보다 낫지 않겠어? 이러면은 대부분 할 말이 없어요. 일단 주가와 별개로 회사는 존속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이제 기업이 생겨서 성공을 한다고 칩시다. 여기 미국 내에서 땅 따먹기 하는 데만 해도 그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죠. 얘는 애초에 이제 대륙이 국가잖아요. 대충 크기를 체감하자면은 제일 아래 단에 있는 텍사스가 대략 한반도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상대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가겠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은 글로벌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또 파괴력을 발휘하는 무서운 기업이 됩니다. 이런 데서 사업을 잘 할 회사들을 찾아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생각이 되는 거겠죠. 자,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인 S&P 500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연간 리턴, 수익률을 봤을 때 오르거나 빠져서 이제 끝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대략 한 72% 정도 됐다. 하락으로 마무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물론 깨질 때는 이렇게 40%씩 깨진 경우도 있었지만 이 이후로는 없었고요. 이때는 리먼이죠. 최근에 뭐 코로나 정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르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부적으로 연간 기대 수익률의 분포는 당연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스크된 모습이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회사들이 성장을 할 거니까 시가총액이 커지고 지수도 오를 거고.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성과가 이제 회사의 수익성에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참고로 이제 10년을 투자하면은 거의 100%로 15% 정도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10년치 그래프로 보면은 다우, 나스닥, S&P 전부 뭐 횡보하거나 뭐 떨어지거나 이런 구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크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박스피라고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내 시장과는 다르게
장기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 좋은 결과를 주었다는 거겠죠. 자, 이게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걸 본 사람들은 미국에 바로 달려가 보죠. 생각보다 수익이 좀 납니다. 특히나 유동성 랠리가 진행 중인 최근에는 더 그랬을 거고요. 그러면 바로 피터 린치, 워런 버핏 다 거품이네. 이거 돈이 그냥 복사가 되네. 다 수익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죠. 이분들은 정말 오랜 기간 정말 큰 자금으로 수익률을 보였던 분들이니까요. 그럼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좋았던 행운은 미국에 태어나서 좋은 시장에서 좋은 기업에 투자한 거라고 하긴 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꼭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세금 좀 내고 해외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워낙 글로벌 리딩 국가로서의 미국적인 특성, 시장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좋게 생각을 하시고 자금을 집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향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 자체에 대한 기대감 변화가 그분들한테 생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최근에 이제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야기도 있지만 노이즈로 작용할 뿐 큰 대세에는 변화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반면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같은 G2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과 다르게 여기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내에서의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어가는 부분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 인종적인 고착화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안 씻는다든가 시민의식이 없다든가 짝퉁을 제조한다든가 이런 인식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본능적으로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오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지향적인 부분이 크죠.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좀 늦게 성장해서 올라온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친미적인 성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요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얍삽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략 인식이 미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수출입 이야기할 때 짚어봤지만 교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50%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중국이었어요. 오히려 미국은 한 30% 정도였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적이면서 미국에 정치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17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편을 들어가지고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하고 그 일로 중국에 찍혀서 아주 노골적으로 여러 공격들을 이렇게 받습니다. 심지어 이제 외교부 부국장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니네 소국이 대국에 대응하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니까 화가 나는데 목줄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자존심에 상처만 입고 이런 상황이 계속 한국에서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게 되는 요인입니다. 또한 이제 짝퉁 이미지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종종 이제 국내든 해외든 중국 회사가 상장이 돼놓고 분식회계를 했다가 터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이미지 강화가 있고 최근에 알리바바의 마윈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했죠. 이게 통제력이 강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에서 누구든 한순간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회사도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런 인식들이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들이고 일부 안 좋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거고 투자는 투자니까요. 그 부정적인 이면 속에서도 중국이 대단한 점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2003년도 이후로 현재까지의 트렌드를 보면은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 경제의 각 축에서 상당한 규모로 성장을 해온 부분이 눈에 띄죠.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왔고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예전만큼 이렇게 고성장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6% 정도의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 6%라는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IMF가 전망하는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도 타 국가 대비 압도적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얄밉게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제일 먼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기저효과로 올해는 21년도에는 8% 가까이 성장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업 기업 이익 증가와 사회소비품 소비 총액 같은 경우도 증가율이 회복해가지고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고 생각이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미국을 넘어서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보유하게 되는 국가가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점의 차이만 있지 일반적으로는 다 언젠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미국의 GDP 대비 봤을 때 계속 두면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서 지금 때려야 얘를 이렇게 꺾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기선제압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제일 큰 두 나라가 직접적인 물리적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많이 다치겠죠. 그 무역전쟁이라는
줄다리기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노이즈와 불확실성을 확대시켰던 부분이 몇 년간 있었습니다. 이 싸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시간을 가능하면 끌고 싶어 했었죠. 왜냐면 시진핑은 사실상 언제까지 정권을 유지할지 모르고 트럼프는 재선이 안 되면 4년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선수 교체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각자 내부 정리한다고 잠시 조용한 중이긴 합니다. 자, 트럼프 다음 타자로 나타나게 되는 바이든 형님이 유화적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선을 그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때린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중국이 몰락하는 구간까지 보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무역 의존도가 너무 크거든요. 미국은 교역 구조에서 중국에서 한 18% 정도의 수입을 하는데 반면에 수출은 이 규모의 3분의 1 정도밖에 하질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중국이 필요한 관계예요. 그 과정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흑자를 보고 미국은 이제 적자를 보는 구조였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이 적자 폭을 일단 토해내라는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교역 자체를 다 끊어버리면은 자기들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서로 이제 폼생폼사니까 가오가 상하지 않는 선에서 이걸 잘 봉합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IT 기술, 반도체, 통신 장비 이런 쪽 위주로 해가지고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고 기술력적으로 못 따라오거나 혹은 중국 밖으로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식으로 가고 있죠. 부담스러우면 그 부분을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중국의 장점은 전 세계의 18% 정도를 차지하는 인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가 머릿수로는 세계 최고인데 그만큼 잠재적으로 내수 시장이 크다는 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도 이제 서서히 늙어가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 넉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낫죠. 주요국들의 내수 소비 시장 추이 및 전망인데 과거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었어요. 얘네들이 성장하고 노령화돼서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분간 이 증가 추이를 이어가가지고 중국의 내수 시장이 엄청 커질 거다. 적어도 2030년 정도까지는. 조사에 따라서는 18년도 조사라고 하는데 리테일 소비가 중국이 이미 미국을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큰 기업들은 딱히 중국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내수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회사들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피하고도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건이 될 겁니다. 일단 내수 시장의 메리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쓰는 R&D 자금의 규모를 보면은 미국만큼 많이 쓰는 데가 중국이에요. 우리나라도 많이 쓰긴 하지만은 그 규모 측면에서 많이 다르죠. 이런 부분은 되게 무서운 잠재력이라서 결코 R&D라는 게 어떤 노하우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고 과정상의 실패도 있겠지만 돈 넣고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 크게 돌아올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많이 투여하는 애들이 많이 내놓을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죠. 내수, 기술적 측면 모두 전부 다 중국이 계속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든 안 하든 크게 부정하기는 힘들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를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GDP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합당하게 시가총액이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말하는 거겠죠. 전 세계 경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대비 중국의 시가총액이 작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해, 심천, 홍콩 이런 애들이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은 중국의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해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점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추이고요. 앞으로 한동안 계속 증가할 겁니다. 자, 이렇게 증가하는 외국인은 아직 요만큼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이제 시장이 개방되면서 계속 올라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구조 자체는 지난 10년간 개인들 위주였던 시장이 기관들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이 되는 그림이었고요. 현재 리테일 인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유통 주식수에서 한 25%는 35% 정도 그 사이 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나머지 대주주 물량은 거의 대부분 국가랑 연계가 돼 있어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도 중국의 이런 부분의 메리트를 이제 캐치하시고 움직이는 스마트머니가 있죠. 매입을 꾸준히 해왔고요. 규모도 서서히 계속 증가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게 하는 사람만 하는 그런 것처럼 돼버렸고 이거 홍콩을 합해서 보더라도 계속해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서학개미 내에서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여기도 괜찮은데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하지만요. 자,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 껴있는 대한민국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 두 국가의 눈치를 열심히 봐야겠지만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본은 국경이 없죠. 이 G2 국가 가운데서 적절히 오가면서 좋은 성과를 내는 회사를 찾아서 여기 배분했다가 또 여기도 배분했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그 과실을 얻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내가 잘해가지고 국내로 부가 이전되면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가, 그중에서 G2,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많이 투자를 하시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너무 편견을 가지지 말고 볼 요인도 있다. 이런 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